러시아 화가들의 작품은 선입견 때문인지 조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가들 가운데에서도요, 아주 밝고 유쾌한 작품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보리스 쿠스토디예프입니다. 나중에는 그 하반신 마비로 결국은 휠체어에서도 생활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작품은 아주 밝고 명랑합니다. 자, 쿠스토디예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쿠스토디예프는 러시아 그 최남단 전초기지 또는 뭐 카스피해의 수도 이렇게 불리는 그 아스트라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지역 신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문학사와 철학을 강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쿠스토디예프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던 쿠스토디예프에게 그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 그 이동파 미술 전시회를 보게 된 것이죠. 그 작품에 담긴 사실적인 묘사는 그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겨우 9살의 쿠스토디예프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뭐 9살 때 저의 꿈은 빵집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이제 끝없이 꿈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요. 아침입니다. 엄마가 아침 목욕을 시키는 중이죠. 아주 튼실한 아이입니다. 욕조의 모습이 큰 조개 껍질을 닮았습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붉은색 고무 대야를 쓰셨죠. 빨래통으로 또 목욕 욕조로 또 가을이면 김장 김치를 버무리는 용도로 쓰였던 아주 전천후 붉은색 그 큰 대야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아이는 물이 좋고 엄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빛도 공기도 모두 아늑한 아침입니다. 파리에서 머물 때 제작된 이 작품은 그 쿠스토디예프의 것 중에서 가장 서정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제 생계를 책임지게 된 쿠스토디예프의 어머니는 이제 부유한 상인의 집에 달린 작은 방 한 칸을 빌려서 생활합니다. 어린 쿠스토디예프가 생활의 양과 질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던 그 주인집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꾸준하게 그 주인집의 생활을 관찰했고 나중에 이제 그의 작품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시장이라는 작품입니다. 시장이 재미있는 이유는 그 내 안에 숨어 있는 소유욕이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뭐 과욕이 아니라면 눈으로 말로 즐기는 그런 소유욕은 아주 건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오른쪽 여자아이는 인형들 앞에서 발길이 멎었습니다. 왼쪽 사나이가 서 있는 곳은 먹을 것을 파는 곳처럼 보입니다. 농기구를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사람 사이를 다니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하는 역할이겠죠. 가운데 두 분은 아주 심각합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자네가 지난번에 빌려간 돈 왜 아직 안 갚어? 뭐라고? 잘 안 들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추수입니다. 해는 서쪽으로 지고 있는데 아직 추수해야 될 그 밭은 까마득합니다. 흐르는 땀을 닦느라 일어선 여인들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습니다. 수건도 아니고 그냥 옷에 그냥 문지르면 끝이죠. 밀을 베느라 이제 허리를 숙인 여인들 위로 저무는 햇빛이 붉게 남아 있습니다. 아슬한 그 푸른 지평선 너머 하늘인가 싶었는데 그것도 땅의 색깔과 같습니다. 여인들의 그 노동은 이제 하늘을 걷어낼 때까지일까요? 풍요롭지만 또한 고단하지요. 예,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그 쿠스토디예프의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위해 미술 개인 레슨을 받게 해줍니다. 뭐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어디나 같죠. 이제 그를 지도한 선생님은 바실리그 페로프의 제자였던 블라소프였습니다. 훗날까지 쿠스토디예프가 그의 스승을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은
스승 블라스프는 아마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꽃장식이 들어간 벽지를 배경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방에 전라의 여인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그 자신의 가슴을 살짝 쥐고 있는데, 글쎄요, 에로틱한 느낌보다는 따뜻한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림 속 여인은 그 모스크바 예술극장의 배우였던 파이나 세브첸코였는데 당시 21살이었었습니다. 쿠스토디예프는 자신의 그 모델로 날씬한 여성보다는 그 풍부한 몸매의 여인을 선호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쿠스토디예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여인.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살고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좀 과장된 모습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모델 제안을 처음 했었을 때 그 파이나는 펄쩍 뛰었다 그래요. 내가 배우인데 누드로 그림 속에 등장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볼 것이고 그건 내게 치욕이라고 된다고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순전히 예술의 목적을 위해서 모델을 선다라는 전제를 달았었죠. 처음 스케치 작품을 보면은 천으로 이렇게 가슴을 가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나중에 이 포즈가 결국 문제가 되었고, 그 모델 파이나의 상사였던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사람이 그녀를 불러가지고 너 매춘부야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 그 상사는 그녀에게 사과를 하고 아주 그녀에게 중요한 배역을 주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해도 될까요? 어쨌든 간에 좀 파이나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모델이었던 이 파이나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너무 뚱뚱하게 그려졌다고 불평을 했죠. 근데 그때마다 쿠스토디예프는 지금 모습이 그래 라고 그녀의 손에다가 키스를 했다고 합니다. 숨은 얘기였습니다. 슈로보타이드 또는 뭐 팬케이크 데이 이렇게 작품의 제목이 붙었는데요. 마슬레니차 그 둘째 날은 유희의 날입니다. 유희의 날에는 러시아의 민속놀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젊은 남녀들은 얼음 덮인 산에서 미끄럼을 타거나 썰매를 탔답니다. 앞부분에는 마차 썰매를 타는 모습이 있지만 저는 왼쪽 그 뒤편 언덕에서 미끄럼을 타는 모습에 눈길이 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눈 덮인 비탈을 그 얇은 판에 앉아 그 미끄러져 내려올 때는 정말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내려갔으면 좋겠다 했었죠. 뭐 집에 와서 젖은 옷 때문에 혼나는 것은 다음 문제였었습니다. 뭐 이야기 소리는 명쾌하지는 않지만 떠들썩한 그 웃음소리가 화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든 상인의 아내를 훔쳐보는 도모보이라는 작품입니다. 옛날 얘기의 한 장면 같죠. 침대에서 잠이 든 그 여인은 그 쿠스토디예프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계층인 그 상인의 아내입니다. 그 벽난로에 열이 높았는지 이불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도모보이가 나타났습니다. 슬라브 민족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 도모보이는 집마다 살고 있는 도깨비입니다. 되게 남성인 이 집도깨비는 뭐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만 또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되게 집 주인이 잠든 모습을 지켜본다고 하는데 도깨비인데도 불구하고 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몸을 본 지가 오래되었나요? 1903년 여름 쿠스토디예프는 졸업작품을 구상하기 위해서 그 리빈스크에서 고향인 아스트라한까지 배를 타고 볼가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색색의 시장들과 고요한 시골길, 또 시끌벅적한 그 강가 선창들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랜 기간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에 쿠스토디예프는 결혼을 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아내와 아이를 모델로 한 것이 좀 있지만은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자료를 찾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1904년 학교 후원으로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여행길에 오릅니다. 차를 든 상인의 아내라는 작품입니다. 쿠스토디예프는 여러 장의 그 상인 아내를 묘사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합니다. 풍만한 몸매에 어울리는 그 동그란 얼굴은 이제 테이블 위의 음식과 함께 이제 풍요로움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그 식기들과 장식은 그 러시아 전통의 멋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스토디예프가 어린 시절 그 보았던 상인의 아내의 모습인지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풍요로운 러시아를 남기고 싶었던 그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그 푸른 눈은 정말 매력적이죠. 어둠 속에서도 저렇게 파랗게 빛날까요? 빛나면은 나비양 특집 같을 것 같아요. 파리에서는 이제 잠시 그 르네 에나르 밑에서 공부를 배웁니다. 이어진 스페인 여행에서는 이제 벨라스케스의 작품에 감탄을 합니다. 여행하는 기간 중에 많은 작품들을 그리고 또 명승지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정작 그 고국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쿠스토디예프의 작품을 보면 그가 축복받은 우리의 러시아 땅이라고 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모든 것을 정말로 사랑한 화가였었습니다. 상인입니다. 이제 한 손으로는 큰 주판을 들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탁자 위에 올려 있는 돈을 움켜쥐고 있는 그 상인의 눈에는 경계의 빛이 보입니다. 뭐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 뭐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제 느낌에 이제 그림 속 상인의 눈빛은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1905년 1월 러시아 동궁 앞에서 이제 평화 시위를 벌이던 군중들에게 러시아 제국주의 군대가 무차별 발포를 하면서 이제 혁명이 시작이 되지요. 이 혁명은 이제 결국 러시아 사회의 모든 것을 흔들었고 이제 쿠스토디예프의 많은 것을 바꾸게 됩니다. 혁명 기간 중에 이제 쿠스토디예프는 이제 그 풍자의 그 잡지, 이제 귀신, 또 지옥의 편지, 뭐 이런 잡지에 아주 생생한 캐리커처를 이제 연재를 합니다. 또한 전제주의에 대항해서 그 일어난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아냅니다. 그러나 이제 혁명은 그 해가 가기 전에 이제 실패로 끝나고 말죠. 이제 쿠스토디예프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볼셰비키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볼셰비키라는 말의 그 원뜻은 다수죠. 이제 1917년 10월 이제 그 성공한 혁명에 대한 그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제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 거인의 얼굴에는 앞만 보고 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입니다. 이제 그가 들고 있는 깃발은 온 세상의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뭐 저 때만 해도 휴머니즘에 입각한 공산주의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었었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휴머니즘을 버렸고 또 휴머니즘이라고는 아예 생각도 없었던 자본주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진화의 결과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지 또 다른 단계로의 길이 될지 우리 사회에도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조직만의 문제일까요? 1905년이 이제 쿠스토디예프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이해에 그 예술세계라는 혁신적인 화가들의 모임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10년 이제 쿠스토디예프는 이 모임에 가입을 하고 그 후 이제 계속 모임의 전시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 그 고전의 내용에 어울리는 사파 그리는 일을 시작하는데 쿠스토디예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했던 일이었죠. 훗날 그 쿠스토디예프가 레스코프의 무첸스키 거리의 마그베트 부인이라는 그 소설에 그린 사파는 이야기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러시아 책 디자인 역사의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이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창가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푸른 화병과 그 장미의 색깔 대비가 아주 강렬합니다. 저 화병은 원래 저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창문 밖
이렇게 이제 활짝 웃고 있는 남자가 선물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창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마 여인은 이렇게 창문을 열고 책을 보고 있었겠죠. 그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화병에 꽃을 담아 창문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한마디 합니다. 자, 날씨 좋은데 데이트 어떠실까요? 뭐 이런 거겠죠. 여인은 남자의 그 말보다는 이제 장미의 향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진지함은 좀 떨어지는 남자 같습니다. 1907년과 이제 1909년 이제 쿠스토디에프는 그 이탈리아 또 오스트리아 또 독일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1909년에는 이제 왕립 미술 아카데미 이제 회원으로 선출을 되고 바쁜 일상을 보내던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결핵이 이제 그의 몸을 덮쳤고 의사로부터 이제 긴급한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스위스로 자리를 옮겨서 1년간 요양을 하는 동안에도 그 또 나온 고향을 그리워했고 또 끝없이 러시아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그의 머릿속은 가득했습니다. 볼가강에서입니다. 그 러시아 화가 이삭 레비탄의 작품 중에도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아주 거대한 그 회색 구름 밑으로 흐르는 그 볼가강을 묘사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작품은 물빛과 풀빛 그리고 또 아득한 먼 산의 푸른빛까지 그 화면 속 분위기는 아주 느긋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흰 허리의 자작나무와 또 성당의 첨탑, 또 강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볼가강, 또 끝없이 펼쳐진 그 땅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것들이죠. 기타를 치다가 내려놓고 이제 건너를 바라보는 남녀의 그 시선이 닿은 곳이 좀 궁금합니다. 1916년 38세가 되던 해에 쿠스토디에프를 그 괴롭혔던 결핵은 마침내 이제 그의 하반신 마비를 가져옵니다. 이제 내 방이 나의 모든 세계가 되었다. 라는 이제 그의 말처럼 이제 그는 휠체어에 앉아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쿠스토디에프는 몸이 가져다준 불행과는 관계없이 즐겁고 생생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놀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의 그 이야기를 읽을 때면 괜히 코끝이 좀 시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는 철저하게 자신의 문제죠. 정말 자신의 문제입니다. 러시아의 비너스입니다. 참 기골이 장대한 아가씨입니다. 집에서 사우나를 즐기고 있는 그 여인의 손에 든 것은 자작나무 잎이겠죠. 황금색 머리카락은 허리에 닿았지만 얼굴은 부끄러운 듯 아주 순박합니다. 이 작품은 쿠스토디에프의 이제 마지막 대작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그 러시아 시골의 아름다운 처녀를 그린 작품인데 배경 속 목욕탕은 그 러시아 농촌에 이제 실제로 수없이 많이 있었던 시설입니다. 비너스라는 제목이 어울리게 이제 물통 옆에는 비누 방울이 있습니다. 지중해 그 바다 거품에서 탄생한 그 비너스의 전설을 생각하면 뭐 제목과 이제 비누 방울이 연결되지요. 휠체어에 이제 의지해야 했지만 쿠스토디에프의 작품은 그 육체적 고통을 숨기고 이제 화려하고 기쁨에 찬 것들이었습니다. 낙천적이고 이제 즐거운 삶의 모습은 이제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것들이었죠. 밖을 나갈 수 없었던 이제 그에게 기억은 이제 다시 없는 그 작품 소재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자, 1917년 마침내 세계 최초로 공산혁명이 러시아에서 성공을 합니다. 혁명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쿠스토디에프는 다방면에 걸친 그 창작에 이제 몰두하게 되죠. 여러 이제 미술가 단체에 가입을 하고 또 회화, 또 무대 디자인, 또 사파에 그 매진하던 쿠스토디에프는 49살을 일기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네, 쿠스토디에프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보통 때보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요.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쿠스토디에프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삶에 대한 즐거움, 또 러시아적인 것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작품의 주제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그의 말이 그의 작품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지요. 네, 쿠스토디의 부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